그 경기도에서도 R&D를 하고 중기부도 R&D를 하고 산자부도 R&D를 하고 과기부도 R&D를 하는데 저희가 매번 공격당하는 건 왜 이렇게 R&D를 많이 하냐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는데 그럼 은행도 다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도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경기도 R&D는 보시는 9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좀 획기적이다 하는 거는 평가 결과를 앞으로 이제 전면 공개를 한다는 것 두 번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방문 접수를 올해부터 받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하시고 실제 발표 평가하실 때만 방문을 하시게끔 조치했습니다. 한 가운데 있는 정액기술료를 경기도가 과감히 폐지를 했습니다. 기술료를 이제 거의 지원금의 대부분 10%를 부과를 했었죠. 올해부터는 폐지를 하고 당연히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신에 성공기술료를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도지원금이 50배 이상 증액이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도지원금의 절반을 내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평가기간인데요. 이 저희가 가장 많이 힘든 건데 경쟁률이 많을수록 평가기간이 길어졌죠. 저희가 이번에는 선행특허조사라든지 그 나머지 것들을 후단으로 미루면서 평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빨리빨리 적응하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연구비 부정사용, 지금도 뭐 소송 중인 경우도 있고 수사 중인 경우도 덜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5배 징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의아하게 경기도에도 R&D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아베가 준 선물까지 포함해서 20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뭐 몇 조 단위지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단독으로 200억 원에 자금을 했고 올해는 현재 본 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뭐 상반기 하반기쯤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200억 원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경기도 책자의 7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창업, 일반, 4차 산업혁명, 제조업 혁신, 북부 특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 있는 각각의 전문 기관들이 각자 R&D 사업을 이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공고는 2월 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과기부와 중기부 그리고 산자부, 경기도의 다른 점입니다. 기술개발에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과제인데 경기도에 지원을 하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기정통부는 원자력이나 항공우주, 원천기술에 대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초대형 과제들입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변 확대형, 좀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는, 그래서 비용만 보더라도 경기도는 1.5억이에요 지원금이. 그런데 중기벤처부는 벌써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3억, 7억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단기 1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R&D 과제가 1년을 초과한다 싶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 안에 1.5억 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경기도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구분을 해놓은 장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부분 출연연구원을 지원을 하고 아래쪽으로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격상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에서는 저희 경기도나 중소벤처기업부의 R&D 과제를 노크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500억 이상의 중견기업이실 경우에 매출액이 500억 이상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실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쪽에 보이시는 각 산업 분야별 공고가 뜨게 되는데요. 그쪽의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제가 예인데 작년에 소재부품 장비 R&D가 나왔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의 차이입니다. 중기 2년 이상이고 저희는 단기 1년 과제였고요.
여기는 총 210억, 96.5. 대신에 경기도는 규제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 대한 품목 제한 하는데 경기도는 품목 제한 없이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경기도 기술개발에 대한 소개고 경기도 책자 7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월 말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예년에 있었던 걸 보시면 되고요. 창업과제는 5천만원, 일반은 1억 5천만원, 1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반성장 R&D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 반드시 수요기업, 즉 중견기업 이상의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 의향 동의서를 확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고 기간 중에 역시 2월 말 정도에 공고가 될 예정인데요. 공고 기간 중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럼 앞에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의 차이는 어떤 거냐? 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가 약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 의향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선이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 하면 이 사업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직은 그 확약서까지 받기는 좀 어려우나 우리의 수요처는 대기업이 맞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앞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혹시 수면 제품, 이제 저희가 슬립테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특화 산업으로 수면 제품에 대한 R&D와 상용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이라서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관한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은 올해 공고가 나면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R&D는 경쟁률이 좀 있었고요. 사업화 과제는 조금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수소, 혹시 수소에너지에 대한 R&D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수소 전지차, 연료전지, 모빌리티 이 세 개에 해당하는 3대 분야, 나머지는 수소의 운송과 저장인데요. 운송과 저장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R&D이기 때문에 맨 앞에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로 가고, 저희 경우에는 전지차, 연료전지, 모빌리티에 대해서 연간 3억 원, 최대 3년까지 신규 사업으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3월 중순경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R&D 과제를 준비하시기 전에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은 이 사업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좀 늦게 편성이 돼서 책자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데 R&D에 대한 구체화는 되어 있지 않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미인증, 아직 인증받지 못한, 그러니까 특허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그런 신기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연중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1차 필터링을 한 후에 R&D 과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2월 말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책자에서 75페이지인가요? 여기 섬유 분야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계속 과제라서 사실은 책자에 담기면 안 되는 페이지입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이미 지원되어 있는 기업들을 올해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혹시 이제 메모를 남겨주시는데요. R&D, 영어 소문자로 R&D gbsa.or.kr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테크노파크 최경관입니다. 저는 배정된 시간 모두 짧게 끝낼게요. 지금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소개를 듣고 계신데요. 기관명만 들어도 대략 어떤 지원 사업을 하겠구나 추측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도대체 무엇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서 발표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의 R&D와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저희 테크노파크는 기업의 R&D와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술 고도화는 또 뭐지? 그건 제가 뒤에 발표하는 사업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넘어갈게요. 테크노파크는 각 광역 시도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요 재원은 중기부와 해당 광역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본 게임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좀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포된 책자 한 두세 권 정도 있을 겁니다. 두껍기까지 해요. 사업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유사한 지원 사업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똑같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 내용이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각 지원하는 기관별 지원 대상이나 지원 한도, 그리고 지원 시기나 지원 지역,
또 지원되는 산업 분야나 지원되는 업종, 업태 등등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니까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우리 회사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지 시간 낭비를 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게임 넘어갈게요. 기술닥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지원 대상 중요하다고 했죠. 중소벤처 제조업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는 단어만 명시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고요. 이 사업은요, 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공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로기술에 봉착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그 애로기술을 전공한 전문가를 모시고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이내에 기업에 방문을 해서 그 애로기술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난이도에 따라 최소 30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4개의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필요하신 걸 콕 집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요 현장 애로기술 지원이 필수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그 기술닥터가 기업에 10번까지 방문합니다. 최대. 공짜입니다. 무료고요. 근데 한 서너 번 정도 방문했는데 애로기술이 해결됐다. 가장 베스트죠. 여기서 사업 끝입니다. 근데 한 너댓 번 정도 방문했는데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요 중기 애로로 넘어가고요. 또 요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상용화 지원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요,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주세요, 뭐 3년간 재무제표 주시고요, 뭐 인증서, 특허증 있나요? 그거 주시고요, 현장 실사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발표평가까지 있네요. 뭐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요 사업은요, 신청서 달러 한 장, 애로기술이 뭐다 서너 줄 딱 쓰셔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에 틱 밀어 넣어주시면 무조건 달려간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유의하실 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몇억 또는 몇십억 장비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장비가 고장났네? 뭐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잖아? 그래, 기술닥터 신청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장비 구입처에 전화해서 AS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원 대상 중에 하다고 그랬죠. 글로벌 기업에 납품되는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부품 국산화 R&D 지원으로 1억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지원 대상 중요하다 그랬죠. 또 여기는 또 지역이 또 한정되어 있네요. 고양, 김포, 파주, 강주, 성남, 용인. 여기 넘어갈게요.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돈, 연구 개발이 필요하죠. 연구 인력 필요하죠. 연구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하죠. 연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필요하죠. 이거 다 투자한다고 한들 그 연구 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누군가가 연구 개발 완료했다면 그걸 저렴하게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도입하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과연 내가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기술 가치 평가 결과 그 기술의 값어치는 얼마인지, 라이센스 계약 체결할 때 나한테 불리하지 않은지,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싱도 법률적으로 검토도 해드리고 통번역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기술을 도입해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은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R&D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R&D 지원 사업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 도입 기술에 대한 R&D 지원입니다. 기술을 도입해서 그거를 개량, 고도화를 하기 위한 R&D 비용으로 1.5억을 지원해 주는데 왜 도입 기술에 대한 R&D 비용을 지원하느냐? 결국은 특허를 침해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R&D 하라는 말씀이고요. 넘어갈게요.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것도 지원 지역이 한정되어 있네요. 안산시청 군포자. 넘어갈게요. 경기도 행복사업 지원 대상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보이시죠? 요 기업에 해당되시는 기업은 신청하시고 가장 잘 보이시는 게 있죠. 뭘까요? 요거네요. 그렇죠.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식재산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 4개를 통칭하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떤 제품을 발명했다,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그 기술이 내 거가 될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께서 세계 여행을 하는데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 신대륙을 발견했다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해야 내 땅이 되는 거죠. 예. 기술도 내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내 기술이 되는 게 아니죠.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음으로써 비로소 나의 기술과 권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창출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권리화된 나의 재산, 나의 기술을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단계, 보호,
권리화되어 보호받고 있는 나의 기술, 나의 재산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공급 또는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을 활용. 이걸 이 바닥에서는 지식재산의 생애 주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활용 지원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보호 지원 사업, 요 세 개는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1월 2일 날 공고를 했고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니라 인터렉처 프로퍼티, 지식재산입니다. 요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1년에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2년간 2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1년에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특허 맵, 디자인 개발, 뭐 제품이냐, 포장이냐, 모법이냐, 브랜드 개발, BI냐, CI냐, 3D 심리서도 홍보 영상 제작이냐, 뭐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냐, 뭐 특허 디자인 융합 개발 지원이냐 등등등 각각 한 2,5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 원하는 사업을 쭉쭉쭉쭉 쭉 뽑아서 7천만 원어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사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술 탈취를 예방하고자 할 때 사전 예방 지원. 기술 탈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뭐 민형사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사후 대응 지원. 이 사업이고요. 또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은 내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 내 특허를 누가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제품이 그 침해 대상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느냐에 대한 감정 평가 권리 분석해드리고요. 권리 분석 결과 침해라고 판단될 때 그 해당 기업에 경고장을 보내서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장 보내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라이센스를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진짜로 내 특허의 권리 범위 내에 해당 침해 제품이 포함되는지 침해가 되는지 안 하는지 특허 심판원의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까지도 청구를 해드립니다. 거꾸로 상대방 기업이 나한테 자기네 특허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내왔어요. 똑같죠? 그 사람 그 사람 특허의 권리 범위 내에 나의 제품이 포함되느냐 침해 감정해드리고요. 침해 감정 결과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되는 부분을 도려내서 회피 설계해드립니다. 계량 발명이죠. 또 계량 발명한 결과를 특허로 출원해드립니다. 출원까지 해드린다. 그리고 상대방의 특허가 원천 특허고 너무나도 권리 범위를 크게 가지고 있어서 회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그 특허 무효 심판까지도 청구를 해드립니다.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월 정도 아마 공고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창업 예정 개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IP 나래 프로그램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담당합니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7년 미만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강한 특허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출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해드리고요. 선행기술 조사 결과 유사한 기술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침해 분석해드리고 침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되는 도련에서 회피 설계해드리고 회피 설계한 결과 바탕으로 특허로 출원해드리고 출원하는 과정에서 중간사건 대응해드리고 중간사건 대응 후에 특허 등록까지도 해드립니다. 특허 출원에서부터 중간사건 대응 비용 등록 비용까지 전부 다 성공 보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좋고 상당히 경쟁률이 그래서 좀 심한가 봐요. 네. 구정 끝나고 공고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배포된 책자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랑 그 담당자까지 명시되어 있으니까 배포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중기부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기부 예산을 받아서 수행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미구축 기업은 신규 구축하기 위해선 1억, 기구축된 기업이 고도화를 하거나 리뉴얼 할 때 1.5억. 이거는 뭐 선정 심사나 선착순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긴 하지만 자격 요건만 갖추면 아마 선정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책자 보시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책임감 책임입니다.